네, 안녕하세요. 서민의 촌철의학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간만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하게 준비하게 된 게 저희 그 의예과 1 학년 학생 그 작년에 그 의대생들 1 학년부터 본과 4 학년까지 6개 학년이 모두 휴학을 또는 유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인제 다 내년에 작년 올해 그래 갖고 의사 배출이 한 300 명도 안 되고 260 명만 의사가 인제 새로 배출됐어요. 원래 3,000 명씩 배출되던 의사 수가 1 년 동안 거의 배출되지 않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올해도 이제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3 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많은 학교들이 개강을 3 월로 미뤘어요. 그런데도 휴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이게 여러분, 그 그러니까 전공 의사 면허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인턴과 전공의들이 이렇게 학교를 뭐 인턴과 전공의들이 뭐 하던 걸 때려치고 뭐 나 의사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이건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협에 종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대생들은 그게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사실 뭐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의대생일 뿐이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1 년을 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2 년째 쉰다면은 그동안 배운 것도 다 까먹고 그냥 또 1 년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그만둬도 일반으로 취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의대생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의대생들은 대체 이거를 왜 휴학을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교육부에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올해는 좀 휴학 유급을 안 하도록 막 하려고 온갖 대책을, 뭐 사실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들을 막 했는데, 어쨌든 의대생들의 분노는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심지어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5,000 명, 4,500 명의 그 신입생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입생들도 어쩌면 "학교를 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편치 않죠. 그 선배도 다 선배들이 전부 다 뭐 유급 휴학 투쟁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수업을 한다는 게 좀 눈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사태가 얼마나 갈 거냐고 매일매일 휴일 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단 필수과 뭐 그쪽은 뭐 아무도 안 할 거는 뭐 그건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 몇 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그 수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10 년,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인제 전공의들이 한 60% 70%가 취직한 거 아시죠? 일반으로 그러니까 각종 그 의원 같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그냥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번 의대 사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미래 수입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장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분노해서 정말 뭐 "딴 거를 하겠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인제 뭐 지도학생하고 잠깐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분노는 하여튼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1년 쉬는 게 대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어쨌든 그 친구들은 지금 되게 절박하게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얘네들의 분노를 키운 거는 작년에 교육부가 했던 그런 온갖 이제 대책들이 있거든요. 전 이게 이제 의대생들의 그러니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1년 동안 뭐 의대 교수들의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전공의들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대생들의 얘기는 뭐 정작 다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의 그 1 년에 걸친 뭐 투쟁과, 근데 주로 인제 그 교육부의 고육 주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일단 스노클링 님 안녕하세요. 오영도 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송하연 님 "필수과는 어떻게 늘릴 수 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과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졌냐 그러면 산부인과 뭐 애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제 그 산모들이 뭐 산전 검사도 더 오히려 많이 받고 더 케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없어질 게 아니었는데 산부인과는 제가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항상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아무리 수준 높은 의료 병원에서도 1,000명 중에 몇 명은 약간 정상에서 벗어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나라는 그냥 '아이 그러니 그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그걸 형사처벌하고 그로 인해서 몇 억씩 소송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필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경동맥을 지나서 경동맥 옆에 있는 뭐를 신경을 건드려야 된다. 그럴 때 가위를 커튼 넣었다가 경동맥을 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경동맥이 찢어져서 뭐 출혈로 사망한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의사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억 이상의 뭐 소송을 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런 위험한 일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 0.1%라도 실수하면 내 인생은 끝이 의사로서 인생은 거의 끝이 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수과를 안 하는 건 그것 때문인데 근데 이거 숫자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필수과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전공이 젊은 의사들이 다 필수과를 때려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책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인제 다시 그 옛날로 정리를 해 드리면 2월 4일 날 이게 이제 원래 제 생일인데 이게 그 2월 4 일이 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의대 증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의사들이 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하지 뭐 예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종합병원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증원 발표 시 이제 발표 강행 시 파업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 전공의들 중에 86%가 단체 행동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쿠바가 의사가 남아돌아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쿠바 의사들을 잔뜩 한 이 숫자만큼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를 수입해서 한국말 가르치고 각종 병원에 배치해서 뭐 이거를 뭐 막는 이런 정도의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학병원하고 1-2차 병원 의사들은 이미 개업이든 이런 분들은 뭐 인제 의료 시장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뭐 쪼끔 인제 먼 훗날의 일인데 뭐 관계없는 일인데 전공의 의대생들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이런 대책을 세우기보다도 이번 정부가 좀 인제 이렇게 강대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뭐 면허 박탈 이런 거를 인제 했는데 의사들이 인제 뭐 할테면 하라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제 이런 의료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좀 아쉬운 얘기죠. 아쉬운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인제 지금 보시면 뭐 복지부가 그러니까 집단 사직서 수립 금지. 사실 이 사직을 한다는데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쪼끔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본주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일 좀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2월 4일 정도에 이거 대책을 발표했는데 증언을 발표했는데 원래 인턴하고 전공의는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인턴은 2월 말에 끝나고 3 월에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공의도 마찬가지지. 전공의도 2월 말에 끝난다니까 3월 초에 재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2월 달에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2월 달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봤자 어차피 계약을 다시 안 해 버리면 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걸 했다 그러면 어쨌든 계약을 1년 계약을 했고 1년 동안은 그냥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전공의 신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타마릴러 님, 돌아온 서민 교수님 저는 이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병원 소속이 아니고 자유인 신분이 됐는데 진료 개시 명령의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전공이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재계약 포기 금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처벌 조항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2 월이라는 시기도 정말 뭐가 급했는지 어쨌든 정말 안 좋았 왔는데 어쨌든 더 여기서 인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생이죠, 의대생. 의대생들의 그 문제. 사실 의대생들이 당장의 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이분들이 미래에 인제 미래의 의료를 공급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 줬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의대생들은 인제 뭐 2 월부터 인제 모여 가지고 증원 반대 뭐 일단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진료를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 밖에 없었어요. 휴학. 뭐 휴학 "나 학교 때려친다." 이거 뭐 1년 쉰다 이런 거 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인제 거기 보시면 뭐 40개 의과대학 대표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 의결을 했고 "우리는 휴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의대라는 곳이 선후배 간에 그런 게 끈끈한 곳이에요. 특히 인제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은 서울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끈끈하고 선후배 유대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는 뭐 수업을 듣겠다.' 이런 게 쪼끔 하 헐 다른 과에 비해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뭐냐? 어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학습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학생들이 사실 휴학한다는 거는 자기 권리인데 대학에 협조해서 휴학을 못 하다 이게 인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대학은 그러니까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뭐 하겠다. 그래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 무기정학, 제적. 오히려 근데 이게 뭐 꼬리표가 붙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 다닐 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뭐 큰 나중에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뭐 무슨 이런 협박 그러니까 전공의들한테 하는 협박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뭐 휴학 안 하면 휴학하면 징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의대생들이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의대생들은 뭐 관계없이 휴학을 결의를 했고 단체로 휴학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복지부는 인제 "대화하자. 설득할 것." 사실 이 대화를 이 정책을 좀 하게 할 때쯤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서로 인제 뭐 쪼끔씩 양보하는 선에서 물론 인제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야 뭐 의대 의사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하냐. 얘네들은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진짜 계속 다 얘기하는 건데 어 2,000 명이 아니라 500명 정도 증언을 했으면은 이걸 갖고 파업하는 진짜 그거는 너무 나쁜 짓이다. 500 명은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인제 또 쪼끔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0명 3,000명 정원에서 5,000명 정원이 된 거는 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문 응답자가 90% 이상이 이 휴학에 찬성을 한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봐도 의대 단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었고 우리 자체도 뭐 의대 증원 반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갖고 투쟁한다는데 얘네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인제 뭐 정부가 인제 뭐라 그랬냐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인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휴학을 할 때 그 인제 "휴학을 절대 승인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인제 했죠. 그래서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승인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도 그래서 그런 공문을 다 인제 받았고 근데 인제 휴학하려면 뭐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지도교수랑 반드시 면담을 해라." 이런 조항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것도 좀 저희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심정적으로 또 학생들 편이었고 하기도 해서 근데 인제 원광대가 2월 18일 처음으로 휴학을 합니다. 의대 첫살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인제 2월 18일 날 휴학을 했다가 다시 2월 19일 날 휴학계를 전원 철회를 합니다.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이러면 인제 '쪼끔 하다 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인제 교수들하고 인제 상의해서 "작전상 잠깐 이거 휴학 쪼끔만 미뤄 주면 안 되냐?"라고 인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게 2002월 19 일인데 그다음부터 인제 휴학이 진짜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휴학을 하는 거고, 계속 휴학하고, 지금 뭐 각 대학들이 전부 다 휴학을 하고, 뭐 울산대, 이화여대, 의대, 뭐 전남대, 조선대 뭐 다 휴학을 하기 시작하고, 보시면 뭐 98%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제 현재 불과 3일 만에 전체 의대생의 46%의 8천 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을 정도로 얘네들이 인제 정말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뭐 원광대도 당연히 제출했고, 그리고 휴학계를 제출 안 했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수업을 거부해. 그냥 거부하고 "안 듣겠다. 우리는 인제 유급을 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그동안 우리는 쉬는 동안에 "현역 입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같은 그런 직종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의대생들이 이렇게 그 군의관으로 가야지 이게 가능한데,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군대를 의사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역으로 입대하겠대요. 그러면 앞으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들은 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이 장관이 인제 이런 말을 합니다. 충북대를 딱 방문하는데 뭐라 하냐면,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뭐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효과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휴학 허가하지 말라 그러고 인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으면 당신을 지켜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아무 의미 없는 거냐면, 저희 의대생들 중에서 인제 뭐 이번에 또 유급하면 잘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당연히 수업에, 우리 인제 그 학생들은 무조건 수업에 들어오도록 배려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업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의를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은 뭐 그냥 하나마나인 거고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연극 배우가 이랬던가, 뭐 관객이 한 명 왔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수업 한 명, 두 명 놓고도 수업하는 거지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이상한 거를 우리가 뭐 흥행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업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인제 뭐 휴학한다 그러고 의사 시험,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한다 그래, 뭐 군대 간다 그랬는데, 이 군대 가는 것도 이게 너무 요새 현역 입대를 되게 많이 해서 이게 뭐 제대로 원하는 만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 의사 시험은 이것도 인제 두 번에 걸쳐 보거든요. 기초를 보고 임상을 봐야 되는데, 또 이걸 본다고 해서 또 바로 미국 가서 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당장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건 있죠. 뭐 그러니까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60 년대 70 년대만 해도,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인제 되게 가난하고 못 살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마친 졸업생들 중에 많은 선배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서 의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인제 미국 의사를 막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댓글 좀 읽어 볼게요. 아 진짜 난타님이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그러니까 500 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쪼끔 해 보고 2-3년 해 보고 쪼끔 인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2-3년 동안에 뭐 각종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뭐 그러면 그때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덥잖은 논문 3개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화교 출신 의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의 외국인 전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일본이고 한 명은 호주였던 기억이 나네요. 둘 다 뭐 공부 잘하셨고. 예. 화교 전형이라는 말은 사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화교 전형이 있나? 전 졸업할 때까지 중국인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방 의대 나와도 그 친구들 대다수는 서울 와서 근무를 하죠. 그리고 인제 그런데 화교 오늘 화교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예. 올해 아들이 의대 입학하시는구나. 아 올해 저는 예, 올해 의대생들은 그래도 좀 올해부터는 좀 수업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좀 뭔가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미국 오신 한국 의사분들은 몇 년 시골에서 근무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도시로 나오신다. 아 그러시구나. 이웃님 뭐 많이 아시네요. 예. 저희 병원에도 여러 병에 사직 전공의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직 전공의들이 지금 이제 일반으로 취업해서 인제 페이 닥터로 하고 있는 거죠. 의대 증원 외에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진료가 과잉으로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1 년에, 아니 의사들이 아니라 그 환자들이 1 년에 18번 정도 진료를 받는 그런 과잉 의료 과잉 국가예요, 우리나라 과잉 국가. 그래서 의료 인력 문제가, 그러니까 부족한가, 이게 제가 이것도 전에 얘기했는데 1990 년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몇 명이었냐면 1990 년에 의사가 5만 명, 6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인구가 뭐 한 3천만, 4천만 됐나? 근데 그 당시에 뭐 소아과가 의사가 모자랐나요? 뭐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난리 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의사가 몇 명이냐? 15만 명, 10만 명 정도가 늘었죠. 3 배가 늘었는데 의사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게,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인제 그 2 월,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했고, 이게 인제 그 의대 정원을 이제 3월 20일 날 확정해 버려요. 그래서 인제 이걸 갖고 마지막 달에 끊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이 마지막 달이라는 표현이 되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능 뭐 수시 면접이 시작됐을 때 뭐 그랬고, 뭐 그전에 뭐 외국인 전형이 뭐 됐을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번의 뭐 마지막 달에 끊는 거, 어쨌든 간에 의대별 증원이 확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서울대, 경희대 뭐 수도권 대학들은 현행 유지를 하고, 인제 경기도부터 좀 늘리기 시작해서 지방을 많이 늘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은 수도권 안 늘렸잖아. 근데 여러분, 서울대가 원래 정원이 210 명이었던 거 아세요? 210 명인데 줄은 거거든. 그리고 이 서울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수도권의 대학들, 연세대도 한 160 명, 170명 됐던 걸 이렇게 줄인 거예요, 다들. 그런데 수도권이 수도권 의과대학은 오히려 시설이나 이런 걸 봐서는 숫자를 늘려도 충분히 그 교수 숫자도 되게 많고 강의실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있는 데고 돈도 좀 많고 이런 데인데, 여기는 놔두고 이 지방만 인제 늘렸죠. 그 지방을 늘린 이유는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방 의대가 심각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여러분 뭐 지방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방에 대학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지방에 일할 사람이 많아지는 건가요? 사실 그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이거를 1 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보시면 이게 뭐가 좀 이해가 안 가냐면, 그러니까 성균관대야 뭐 삼성병원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가천대가 원래 정원이 40 명인데 자기 정원보다 2 배가 많은 그런 90 명으로 늘린다. 이게 과연, 이러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이거죠. 충북대가,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인데, 충북대가 49 명이 정원인데 151 명을 늘려서 200 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정원이 130 명인데 충북대, 충남대, 뭐 이런 데가 200 명인 슈퍼 의과대학이 됐다는 거. 또 강원대도 83 명. 진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졸업 의대는 그 학교 다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수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졸업하고 수련을 그 병원에서 받아야, 되게 그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련을 뭐 그 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나 제대로? 그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병원도 여기 인제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북대는 200명 됐고 경상대 200 명. 56 명인데 124 명을 더했어요. 부산대 200 명. 정원이 200 명인 대학이 이렇게 뭐 많이 탄생을 했고, 저희 여기도 있네. 전북대가 200 명, 전남대 200 명. 단국대 40 명, 80 명. 그래 갖고 120 명이 됐죠. 정원이 120 명이 됐죠. 그래서 진짜 이거 이런 저희가 인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인제 올해 인제 이 80 명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인제 원래 120 명이 정원이었는데 40을 어떻게 좀 깎아 가지고 힘들다 그래 갖고 인제 80 명만 좀 해 갖고 인제 80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 계획이 뭔 줄 아세요? 올해 계획? 저희 분반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80 명이 동시에 받을 강의실이 없어서 저희는 분반이 원칙이에요, 올해 강의. 그런데 내년에 되면은 올해 휴학한 40 명이, 작년에 휴학한 40 명이 더해지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120 명이 되는 건데, 나 진짜 이거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진짜 '어떻게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지역 인재를 뭐 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고,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야 뭐 이건 이제 뭐 되는 걸로 뭐 해 갖고 했는데 그래서 인제 이게 또 연쇄적으로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의대 갈 찬스다 그래서 반수,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재수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제 여러 번 재수하는 학생들이 점점 재수를 더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기사 되게 웃겨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으 이 KBC 기사인데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절반이 휴학." 이런 말을 이제 기사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낚시 기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절반이 휴학인데 마치 보면 신입생 절반이 휴학한 것 같잖아. 근데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248 명이 휴학했는데 휴학생의 휴학생의 절반이 자연계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248 명이 휴학을 했다고. 서울대 신입생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자연 계열이 절반이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마치 뭐 진짜 이렇게 착시 효과를 가지도록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서울대 2024년 휴학생이 248 명이잖아. 근데 보시면 휴학생이 2023 년에 252 명이었어. 오히려 248 명이면 휴학생이 줄어든 거예요. 물론 이제 2 학기 때 휴학하는 애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휴학 신청 많이 하고 수업 거부를 다 하고 그래서 뭐 더구나 이게 이거 있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원래 필수를 하려는 마음도 없었겠지만 저는 이 바이탈과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이게 정책 발표 전에 83% 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허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하겠다는 애가 거의 뭐 졸업생 환송회 때마다 가서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그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정책 발표 후에 그나마 있던 사람도 인제 안 하겠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죠. 사실 필수과의 죽음이 이제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그리고 인제 이것도 문제인 게 그전까지는 인제 뭐 우리나라가 전문의 숫자가 되게 많은 이유가 우리 의대 졸업하면 인턴하고 전공의를 모두 해야지 인제 의사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턴하고 전공의 이런 거는 미래의 교수 자원이 되려고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인제 교수 안 하겠다. 의과대학에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책 발표 후에 애들이 '아 일반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 버린 거죠. '일반으로 되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필수과 전공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필수과 전공의가 나중에 자라서 교수가 되는데 필수과 교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4월 달이 됐을 때 우리 의과대학들이 어 개강을 5 월로 미뤘습니다. 5 월로. 네. 그러니까 원래 2 월이 3 월인데 그걸 5 월로 미뤘죠. 그리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벌써 10,000 명이 넘었고 나머지도 휴학을 하지 않아도 수업을 안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인제 이런 말을 하죠. "이번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휴학을 신청을 했지만 휴학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유급생인 거야 사실은. 이 의과대학생 18,000 명이 모두 다 인제 유급생인 거야. 그런데 인제 이 4 월 8 일을 지나면 이제 인제 "니네 유급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어 전혀,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예. 수업을 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교육부가 인제 머리가 아팠던 게 뭐냐면 올해 2024년 정원이 3,000 명, 2025년 5,000 명인데 예과 1 학년이 휴학을 해 버리면 올해 2025년 1 학년은 8,000 명이 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8,000 명이 같이 수업을 받기가 시설이나 뭐 교수 인력으로 봐도 어렵다는 거는 교육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진짜 정책을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개강을 뭐 연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이걸 갖다 인제 또 그러니까 그 의대에서 법원에 뭐 이렇게 그것도 했어요. 집행 정지 신청. 의대 증원을 정지시켜 달라는 이것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기각이 됐고 그래서 기각이 돼서 의대 정원은 뭐 원래대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인제 뭐 여기 의대협의 발표에 의하면 98.7%가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또는 수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건 맞아요. 학생들이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예 뭐 이런 말도 했죠. 그 어떤 대학에서는 충북대에서는 "2 학기에 너 등록 안 하면 제적한다. 2 학기 미등록 제적하고 그리고 재입학이 재입학을 어 재입학을 해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말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 뭐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대생의 동명 휴학은 시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의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아 뭐 그래도 불구하고 뭐 워낙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이 데일리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영선 교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떼쓰기 멈추고 복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의대 교수들이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했는데 이분은 인제 그 보건행정학과 교수인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정영선 교수님이 연구를 이제 하셨는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2034 년까지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분이 쓴 논문이 그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논문 3편 중에 한 편이 된 거고 그리고 인제 이분이 그래서 인제 사람들 의대생들이 이 사람이 말하면 더 말을 안 듣지. 그리고 이분이 이런 걸 했어요. 이거 뭐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100분 토론 나갔거든요. 100분 토론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자기 100분 토론을 보고 MBC 게시판에다가 "의대 증원 찬성을 댓글 달아야 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말은 뭐냐면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하고 그러니까 자기 강의를 듣는 보건행정학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내가 나온 100분 토론을 시청하고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고 소감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 안내 메시지를 보내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미 제출한 과제가 의대 증원 찬성이 아니면 수정해 달라라고도 했다라는 인제 이런 의혹이 있었죠. 참 그러니까 뭐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그냥 뭐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인데 나중에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조교가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거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이런 바람은 좀 짜치죠 진짜 뭐. 조교가 그런 지시 없이 이런 말을 진짜 그냥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6월 10 일이 됐어. 6월 10 일이 됐고 인제 원래 보통 6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의과대학도 인제 방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학기가 그냥 지나갔다는 소리죠. 근데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래서 뭔가 됐을까? 그래서 뭐 대책이 뭔지 아세요? 7천 명 동시 수 뭐 이번 주 중으로 어쨌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를 한다는데 그 대책이 뭐였을까?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 F 학점을 받아도 수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의대생 유급을 한 명도 만들지 않게 한다. 그 방법은 뭐냐? F를 받아도 그냥 올려보내고 그리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한해서 1 학기에 수업을 안 들어도 2 학기에 수업을 들어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좀 신기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 1 학기, 2 학기잖아. 이거를 3 학기까지 나누는 거야 3 학기. 3 학기로 나눠서 3 학기로 나눠서 그 정말 여기서 빵꾸 나면 여기서 만회하면 되고 여기서 빵꾸 나면 여기 이런 이상한 걸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학년제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걸 했는데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말을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해도 학생들은 이 복귀 생각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한번 대책을 했잖아요. 이걸 갖다 인제 이게 학년제인데 이게 인제 그거예요. 다음 주 의대생 유급 방지 지침 발표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인제 그거예요. 내년 2 월까지 뭐 수업 일수 감축하고 3 학기 아까 인제 말한 거 있잖아. 원래 1 학기 2 학기인데 1 학기 2 학기인데 1 학기 2 학기 3 학기를 하면서 1 학기를 안 해도 2 학기 3 학기를 인제 하면은 인제 또 올라갈 수 있던 뭐 이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3 학기는 이 과정에서 빵꾸 난 거를 다 메운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거 보세요. F를 맞아도 유급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의과대학은 F 한 과목이면 그냥 유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해부학에서 F를 맞았다면 해부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학생이 2 학년 올라가면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과목만 F가 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급을 시켜 버리는 게 저희 방침인데 F 학점 맞아도 유급 없다. 이거는 의과대학의 그동안 방침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인제 학생들이 이런 비아냥을 합니다. "더 들어 누우면 내년에는 그냥 의사 면허 주겠다. 수업을 안 들어도 한 학년 진학한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을 인제 했죠. 그리고 인제 오히려 이 학생들 다른 학생들은 "왜 의대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권을 특권층으로 대우를 하냐." 뭐 이런 인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이 와중에 국시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 뭐 기자 통계에 의하면 수업에 나간 학생은 2.7%, 2.7% 고 이 학생들은 꼭 수업을 들어가겠다는 애들도 있겠지만 주로 유급한 학생들이 인제 유급이 재적이 위험한 학생들이 이걸 듣는 거니까 학생들도 재적을 좀 두려워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은채경 님 필수 의료진의 몸값이 매우 올라갈까요? 필수 의료진의 몸값이 글쎄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진료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필수가를 올리면 그만큼 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도 보시면 의사들 건강보험료 올리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수가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필수가를 올려봤자 뭐 예를 들면 20% 30% 올린다고 해서 필수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가 의사들이 월급이 적어서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수가가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봐서 이국정 교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주대에서 뭐 몇억 원을 적자를 보게 해서 결국 인제 나가게 된 것처럼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뭐 의료 사고나 뭐 한 번 안 좋은 결과가 안 좋으면 수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 이 두 가지가 원인이기 때문에 필수가 몸값을 올린다고 해도 월급 2배 준다고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병원이 늘었다고. 병원이 늘었다고 교수님 설마 모르세요? 병원이 늘어난 게 무슨 관계가 있죠, 병원이? 의과대학 교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올해 의과대학 교수 있잖아요.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예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서울로 그러니까 그 틈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 의료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말미에도 썼지만 그 교육부 장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기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참 불쌍하다. 처음에는 인제 좀 미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대책 내는 거 보니까 '아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이분도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그냥 맡은 바를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의대생 돌아와 달라." N번째 호소, N번째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뭐 그리고 인제 이주호 장관이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서 이런 말도 했어요. "버티면 이긴다." 그게 뭐라 했냐면 6 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발언했대요. 그래서 인제 인제 이 말을 들은 여당 의원들도 "의사가 싸움의 대상이냐. 의사를 적으로 상정하면 어떠냐."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인제 비판을 했다 그러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가 뭐라 그랬냐면 "6 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가 교육부 골든타임 강조한 것이다. 6 개월이 중요하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렇게 읽히나요? 그리고 또 이거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의사 대상이 아니다. 6 개월 버티면 이긴다."가 누구한테 이긴다는 거냐가 여기서 의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힘든 과정 극복하자는 의미였대요. 네. 참 이분도 깝깝하겠죠. 예 교육부도. 그리고 나중에는 6 개월 버티면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그리고 이 의대생들 뭐 2 학기 등록금 당연히 못 내고 제가 아는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6년 장학금으로 의대에 갔는데 이제 본과 2 학년인데 어 휴학을 인제 수업을 안 듣다가 휴학 처리 안 해 줘서 1 학기 유급이 된 거예요. 6년 장학금으로 인제 학교에 들어갔으면 평점이 3.0만 계속 넘으면 그냥 끝까지 장학금을 탈 수 있는데 1 학기 유급했잖아. 그래서 장학금이 무효가 됐어. 인제부턴 계속 내야 돼. 얼마를 낼까? 이 친구가 본과 2 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면 뭐 한 3천만 원 넘게 내지 않나? 그런 그런 일도 있죠. 억울하죠 진짜. 그리고 2 학기에도
혹시 돌아갈 거야 했는데 의대생이 대부분 미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은 좀 그래요. 원래 1 학기 듣는 걸 바탕으로 2 학기가 있고 2 학기 바탕으로 2 학년이 있기 때문에 1 학기 듣고 2 학기, 그러니까 1 학기 안 듣고 2 학기만 듣는 건 사실 좀 어려웠는데, 더구나 사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의대생들이 당연히 미복귀를 했죠. 그래서 2 학기에도 또 안 들어오면서 인제 신입생하고 내년에 인제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게 인제 그런 악몽, 교육부가 그린 악몽이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뭐 이조 장관이 또 이런 말을 했죠. 9월 달에 갑자기 골든타임이 계속 바뀌어. 골든타임이 4 월부터 계속 미뤄져서 9 월에도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뭐 9 월에 복귀를 안 했죠. 복귀를 안 하고, 그리고 군의관 안 하고 현역 간다는 것도 저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뭐 월급을 받지만 월급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사병들 월급 100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1년 6 더 받나? 1년 6 개월밖에 군 생활 안 하는데 공보위는 39 개월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이 사태 나기 전에도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되게 높았는데, 이번 사태로 '아 잘됐다. 어차피 휴학하느니 군대나 가자'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 한의사분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서명을 냈고 "의대생 휴학 승인 후 줄어든 공보위 한의사로 채우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9월 달이 됐죠. 9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인제 수시 모집이 딱 됐는데, 수시 모집이 되면 인제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거잖아, 의대 정원은. 근데 인제 이런 또 뭐 다리가 끊어진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번 수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 수시의 경쟁률 자체는 작년 작년보다 2024 년보다 낮았어요. 2024 년에는 경쟁률이 30대 1 이었는데 이번에는 23대 1로 떨어졌어. 그런데 지원 숫자를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5만 7천 명이 지원했다면 이번에 7만 300 명, 13,000명 정도가 더 지원했죠. 그러니까 의대 지원 안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이제 지원한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그러다가 드디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서울대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용감하게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교육부는 일관되게 승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이 서울대 의대가 처음이다. '역시 서울대군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죠. 예, 역시 이렇게 저희 학교 같이 이렇게 교육부 지원금에 막 의존하는 대학은 교육부의 명을 거스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대는 역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부 "매우 부당하다. 감사를 할 것이다." 감사 나설 거. 사실 휴학 승인한 거 밖에 없는데 뭘 감사를 한다는 거죠? 감사를 왜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왜 감사한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감사라는 제도를 어 뭐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 네.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나갔어요. 이 교육부 감사관들 직원들이 인제 서울대를 가고 있는데, 의대 가고 있는데, 이분들도 시키니까 하지만 참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12명 규모의 감사단이 현직 감사에 나섰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 뭐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 어떤 분야를 보겠다는지 잘 모르겠고, 예 뭐 휴학 승인을 누가 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가? 그래서 인제 서울대 의대 향한 교육부 간사에 교수들이 "자율권 침해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네 뭐 그러니까 거기 교육부는 이런 거죠.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대학까지 다 휴학을 할까 봐 인제 뭐 걱정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경고문을 인제 보냅니다. 정말 좀 지나고 보니까 참 웃기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대 동맹 휴학 승인. 이게 인제 학장의 독단 행위라고 인제 밝혀지니까 '이게 교수로서 할 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무작정 휴학 안 된다." 뭐 "의대생 복귀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2025년 의대생은 의대생 그거는 사실상 활시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 단체는 또 이런 또 여기에 반발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인제 여기서 인제 타협을 합니다. 뭐라 했냐면 이제 휴학 승인은 어차피 됐잖아. 그러면 내년 복귀 이제 의대생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하겠다. 이렇게 교육부가 이분이 또 나서서, 이분 작년에 진짜 바빴어요. 바쁘고 자기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받고 휴학을 허용한다. 아마 이 아이디어 내고 나서 '와 진짜 천재인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맹 휴학을 불허한다는데, 휴학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줄 서서 내는 게 이거하고 동맹 휴학을 어떻게 구별하지? 정말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책을 막 냈는데, 그리고 어 조건 내년 복귀를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의대 5 년제를 또 검토하는. 진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이 의대 5 년제부터는 제가 이게, 예, 이거는 시간이 너무 돼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댓글만 좀 댓글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댓글만. 이걸 이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다. 예. 우리무정님 뭐 증언 찬성했던,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그거야 미안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보가 뭐 없으시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GKR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인제 뭐 의사들이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있어서 뭐 그런 밉보여서 그런 것도 있죠. 뭐 예. 그리고 난타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으면 했는데 의사가 모자라다고, 입원이 필요한 치료 아니면 입원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분이 이마가 깨져서 이마가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3번 거절당하고 다음날 돌아가셨나 그래 갖고 뭐 의사 6 명이 입건됐던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의사 이마가 찢어져서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마가 찢어진 그런 응급실에 안 받은 이유가, 그거 응급 의료가 아니고 그냥 성형외과 가서 따로 외래로 진료받으라는 건데, 그건 의사로서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게 그 사람이 이마 찢어졌다고 사망했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기사만 봐서는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예. 그 이게 왜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나 이게? 안 올라가나?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그렇구나. 뭔지 모르겠다. 예. 이게 처음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너 위에는 없는 거죠? 아닌 예예. 어쨌든 예 어쨌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나름대로 좀, 학부모들도 되게 막 고생이 많아요. 마음고생이. 의대생들의 학부모가 18,000 명의 학부모들도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안 듣고 휴학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진짜. 그게 있구나. 오. 네. 네 뭐. 그런 게 있구나. 네. 지금 제 신세 타령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 뭐 했는데, 저는 제가 마주한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떤 말도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있고. 네. 우리무정님. 그렇구나. 교수라길래 의사인지 몰랐다고. 의사 면허는 있지만 의사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예. 네. 그리고 수연집밥님. 병원 리뷰 보고 불친절하거나 좋지 않는 평이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져요.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 이게 참, 요새 의사들 다 친절하지 않나 근데? 어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발가락이 아파 갖고 병원에 한번 갔는데, 발가락 부러져 가지고, 근데 인제 의사가 이러더래요.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엑스레이!" 딱 이러더래. 그래서 "뭐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가 너무 많어.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환자가 많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는 친절한 의사가 아닙니다. 친절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실력 있는 그러니까 환자 병을 낫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친절은
그래도 그것도 갖춰야 되지만 실력 있는 의사가 더 우리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게 10 월까지 이제 리뷰했고 이제 다음 주에 3월 1 일까지 리뷰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다시 3 월까지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좀 비욘드가 지금 확 뭔가 바뀌어 가지고 막 제 얼굴도 크게 나와서 '피부 관리도 잘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뭐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